따뜻한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피아노 이미지 먼저 가져오고, 음악과 미술은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있고요. 자, 도, 레, 미. 이건 다 알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겠죠? 시, 도. 도에서 도까지. 이거는 이태리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다, 라, 와, 바, 사, 가, 나, 다 예요. 자, 소리라는 거는요. 소리가 뭘까요? 소리. 울림이에요. 울림. 대기 중에 이게 진동이 생기죠? 진동이 생기고, 진동이 생기면 이 진동이 고막 속으로 들어와서 고막을 때리게 됩니다. 이 고막이 두뇌로 야 이런 소리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파장, 그쵸? 그 파장이라는 게 이제 두뇌에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건데, 그 진동이라는 게 옆으로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거, 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음폭이 좁아지는 거였나 작아지는 거였나,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음폭이 점점 변화된다는 걸 뜻해요. 저는 예전에 음악을 했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연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도라는 도의 파장이라는, 다시 집중하고 있어서 채팅 안 하는 거죠? 딴 거 하러 간 거 아니죠? 설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어디서 듣기 힘든 얘기일 거고요. 도의 진폭이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불협화음이란 말 들어봤죠? 불협화음. 화음이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화음을 뜻해요. 그래서 불협화음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지 않는 화음들을 뜻해요. 어울리지 않는 화음들. 그래서 도가 만약에 이런 진폭이 나왔다면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볼게요. 딱 절반이 되는 음폭이 나오면은 얼추 맞습니다. 잠깐 옆에다가 복사 2배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배죠. 요거를 쭉 줄여가지고 절반의 음폭이 되면은 얼추 끝과 끝이 맞고 가운데도 뭔가 대칭이 되면서 맞아떨어지는 게 돼요. 근데 요 정도면 얼추 가다가 툭 맞고 이런 규칙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뜬금없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어디 하나 교집합이 없죠. 안 맞죠. 이런 애들이 진동수가 안 맞는 거예요. 진동수가. 이런 애들은 불협화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진동수가 안 맞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하고 도는 가장 잘 맞는 완전 화음이라 그래요. 완전 화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음악 공부하실 거 아니니까 뭐 굳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 완전 화음. 도하고 도를 치면 어떤 소리냐면, 도 하나만 쳐볼게요. 이게 도고요. 도 2개를 같이 쳐볼게요. 안정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근데 이 도하고 제일 안 어울리는 음이 뭐냐면 시예요. 시. 얘네 둘은 진짜 안 어울려요. 완전. 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뭐 시는 막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 시를 같이 치면 어떻게 되냐면, 도 하나만 쳐볼게요. 이게 도고 도 시를 같이 치게 되면 귀신 나올 것 같죠? 다시 도하고 도를 쳐볼게요. 자, 모두가 해피해지죠? 느낌 차이 들리죠? 이게 불협화음과 화음의 차이인 거예요. 불협화음과 화음.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 이 불안감과 안정감이란 거의 차이를 느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장조예요. 다 장조. 요거는
그래서 다장조에서는 도에서 음악이 끝나줘야 안정감이 들어요. 들어보세요. 도에서 끝날 거예요, 연기를. 마지막에 도였어요. 끝나죠? 도 하면서 끝나죠? 근데 시로 끝내볼게요. 가장 불안한 시.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죠? 막.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죠? 똑같이 시 뒤에 도를 한 번 더 붙여볼게요. 하고 끝나죠. 시에서 끝나면 불안해. 얘가 막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찜찜하고 화장실 가서 안 닦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도에서 끝나주면은 해피해. 쾌변이에요, 한마디로. 그림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에서도. 뭐냐면 우리에게 이 음계 자체가 가장 편안한 음계예요. 사실은 장조가 가장 편안한 음계고, 편안한 음계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안한 음계들은 마무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편안한 진폭을 가진, 편안한 화음을 가진 친구들이 가장 마무리를 잘 짓게 되고, 대신에 두 가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다 장조를 지금 들려드린 거고, 다른 것들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음계가 가에서 시작하는 음계도 있어요. 가 단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단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베토벤 음악이 단조가 많아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으스스하죠? 이런 느낌이 단조예요. 짧을 단자 써서. 장조보다 똑같은 음계인데도 조금 더 불안정성이 강해요.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진폭을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불안감을 느껴요. 장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밝죠? 동요 같죠? 이게 장조고, 방금 전에 얻었던 게 단조예요. 이걸 왜 갑자기 미술 공부 시키다가 해주시나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 뭐냐면 우리가 그림에서도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감과 안정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기묘한 느낌이 있고, 뭔가 분위기 있고,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통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불안감. 저도 이제 참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요. 여러분들 공포 영화에서 막 악역 같은 게, 귀신 같은 게 나올 때 어떻게 얼굴 까맣죠? 혹은 막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죠.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이런 느낌들.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옛날 고전 공포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소녀가 이렇게 막 울고 있어. 등 돌리고 막 울고 있었어. 얘야 왜 그러니? 그러면 뒤 확 뜨면 얼굴이 확 괴물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표정과 공격성, 나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은근슬쩍 가리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대칭 구조를 계속 띄죠.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 스스로 그라요, 연자 써고 자연, 그냥 그렇다. 근데 자연에서는 대칭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대칭을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이미지를 봤을 때 대칭 구조를 보게 되면은 좀 숨막히고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 불안감들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야외에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어디 있어요? 머리 위에 떠 있죠. 땅에서 태양 뜨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아이보리, 보통 오렌지 계통 주변에서 태양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자, 공포영화 생각해 봅시다. 불안감 조성해요. 무슨 색 써요? 빨간색? 아니요, 파란색 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포를 느낀 색은 파란색이라 그래요. 파장,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익숙치 않은 조명인 거예요. 파란색.
그리고 어떻게 쏴요? 파란색 아래서 쏘죠. 자, 보여드릴게요. 공포는 아니고 조명별 얼굴로 뭐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자,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서 쐈죠. 불안하죠, 벌써. 이 사람이 뭐 막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살짝 미소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더 무서워지죠. 이런 것들입니다. 불안성. 여기서 나오는 느낌들이에요. 근데 이 조명이 그냥 45도 상위에서 오렌지 빛깔이 오면은 그다지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막 깊은 무서움과 뭐 어떤 감정들 뭐 좀 뭔가 심상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대단히 뭐가 느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조명 쓴 것 같지만 인공 조명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양빛에서 느끼는 오렌지 계통 조명에 그리고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에요. 자, 이쪽도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푸른 계통. 자, 공포 영화에 여러분들이 한 씬을 써야 한다면 어느 쪽을 쓰겠어요?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쪽인 거죠.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삼각형 구도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삼각형 구도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근데 삼각형을 그릴 때 역삼각형으로 그리게 되면은 훨씬 더 불안성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역삼각형은 서 있을 수 없거든요.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삼각형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그림이에요. 자, 나는 안정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삼각형으로 위에서 오렌지 빛깔 아이보리 계통 조명이 떨어지는 빛을 쓰게 되면은 아주 안정감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인상 깊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하고 공부, 그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역삼각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갖고 막 옛날에 어릴 때 조커 그랬던 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갖고 웃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서 해갖고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불안성이 가중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파란 조명까지 써주면 이제 활용 정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벌써부터 뭔가 음침하죠.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 같은 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이 나올 때 조명을 쓴다고 봤을 때 이제 45도 조명을 써서 그냥 뭐 요 정도만 쓴다고 하면은 그냥 조명이 있네. 근데 만약에 반 정도가 어두워지고 살짝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 사람 뒷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림자 영역이 넓어지고 역광 같은 걸 받는 느낌이다. 그러면 나 이 사람한테 죽을 것 같죠? 이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 3초 뒤에 이제 시체 이렇게 넓어져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성이라는 거,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쵸, 이 사람이 범인이야. 무조건 조명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범인이야. 손에 분명 과도 쥐어져 있을 거예요. 식칼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RGB 컬러 있죠? 빛의 삼원색. RGB 컬러를 썼을 때 또 안정감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새로웠나요? 이번에 도움 될 것 같나요? 조금 보충해 드릴까요?